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TV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키워드에 대해서 회고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회고 말씀해 주실 최지혜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시그니처의 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네네. 먼저 시그니처의 힘은 어떤 키워드였죠? 네, 일단 제가 배경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작년에 좀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들은 실패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그니처의 힘이라는 거는 이 확실한 선택지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시그니처가 많이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그니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사람 시그니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그 2024년 2월에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연 독특한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무비랜드라고 하는데 박사님 들어보셨어요? 네, 저 처음 들어봅니다. 아, 네. 이게 30석이면 진짜 소규모의 영화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대작이나 이런 뭐 박스 오피스나 이런 것들을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극장은 목, 금, 토, 일 주 4일만 상영을 하고 상영 횟수도 하루에 3회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영화들을 선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파더너스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문상훈 씨 있잖아요. 배그맨이시다 보니까 이제 웃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영화를 추천해 주시면 그거를 이제 30석 규모의 관객들이 다 같이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추천해 주는 것, 그 사람 큐레이션이 곧 시그니처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사람을 쫓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 저희가 2024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했던 게 디토 소비라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워낙 요즘에 자신과 취향이 비슷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인플루언서,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신념이 비슷한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시그니처 소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시그니처가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플랫폼이 곧 시그니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혜원 박사님, 가정을 해볼게요. 네.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네. 나는 좀 해외에서 수입된 F&B나 좀 고급 식재료 같은 거를 한번 사가지고, 네. 나를 위해서 좀 근사한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하실 때, 쿠팡에서 쇼핑하세요? 마켓컬리에서 쇼핑하세요? 마켓컬리에서 쇼핑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상황이나 혹은 그 분야에 따라서 내가 꼭 소비를 해야 되는 플랫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좀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꼭 비싸더라도 마켓컬리에서 소비를 하고요. 나는 오늘 가성비 소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쿠팡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옷은 여기서 사야 된다. 뭐 혹은 가구는 여기서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플랫폼이 특화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플랫폼 시그니처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수직화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특정 상품군의 플랫폼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컨텐츠를 강화하는 그런 트렌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옷을 큐레이션 해주고 옷과 관련된 전문몰이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된 컨텐츠이죠. 뭐 요즘 어떤 스타일을 입어야 되는 건지, 네.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은 뭔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컨텐츠로 정보로서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컨텐츠 작업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어딘가를 가서 내가 나한테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지방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 지역도 사실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요즘에 지역의 축제나 먹거리를 강조해서 그 지역에 오게 만드는 그런 유인책을 만드는 그런 전략들이 요즘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2024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리퀴드폴리탄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이게 워낙 이런 시그니처 가게나 시그니처 특산물이 중요해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거와 맞물려서 이 축제도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지역 축제 하면 이제 똑같은 가게들, 똑같은 F&B들이 와가지고 이 축제를 가나 저 축제를 가나 똑같은 어떤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요 최근에 이 경북 구미시에서 한 축제가 MZ세대 사이에서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는데 그 구미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사과.
아. 네, 그런 사과를 많이 떠올리시는 사과가 되게 유명한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과 축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라면 축제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 의미일까요? 구미에 F&B 회사에 그 라면 공장이 있대요. 그래서 이 회사에 이제 라면과 콜라보를 해서 이 라면을 좀 특화해서 이 MZ 세대들을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라면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 라면 축제를 하는 부서의 이름도 저는 되게 특이했는데 이 콘텐츠를 발굴하는 부서의 이름이 낭만 축제과 어머. 라는 부서의 이름을 갖고 네. 있다고 해요. 정말 낭만적이죠? 예전에는 좀 보수적이고 좀 지역 축제가 재미없다 이런 오명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바꿔나가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쇼핑몰 등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 시그니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산점을 리뉴얼을 했어요. 그래서 커넥트 현대라는 이름으로 재개관을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가 다른 백화점, 다른 어떤 현대백화점 지점에서는 볼 수 없는 지역 특화된 브랜드나 상품들을 많이 MD를 입점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있는 그 커넥트 현대 자체가 부산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부산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시그니처 쇼핑몰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박사님, 앞으로 이런 시그니처의 힘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불경기가 심해지고 또 2024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분초 사회였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조합을 생각한다거나 물론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좀 나한테 선택권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래서 2024년에 뭐 기업들이 진행했던 어떤 전략들을 시사점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브웨이 요즘 2030들이 엄청 좋아하는 네. 브랜드잖아요. 근데 서브웨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주문하기 힘들죠. 네, 맞습니다. 네, 특히 바쁠 때 가면은 네. 뭘 골라야 되는지 막 머리에 지진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서브웨이에서 2024년에 냈던 그 상품 중에 하나가 서픽이라고 해서 이제 서브웨이의 시그니처 상품을 옵션으로 선택지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웨이에서 추천하는 어떤 시그니처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서브웨이에 가서도 내가 일일이 선택을 하지 않아도 그 서픽 메뉴만 픽업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것만 즐길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선택지를 줄여주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시그니처의 힘의 연장선상에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그니처 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